안녕하세요. 논현동 뒤태미녀 양희경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크게 설명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PT가 준비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수업을 하던 내용이에요. 잘 보이실진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은 가운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이겠죠. 이렇게 예쁜 모습 어떻게 요요 없이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S 바디킹이에요. 겉에도 S, 속도 S 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이런 사진들은 정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는데 몸무게에 연연해 하지 말고 눈바디 많이 하라고 하죠. 이렇게 근육과 체지방은 부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몸무게더라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비주얼이 다르고 또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는데도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내 몸을 자꾸 관찰하고 외모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정말 대회를 나간다거나 뭔가 목적의식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인바디를 찍는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에 습관을 길들이고 식이요법을 개선하실 때에는 눈으로 많이 내 몸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스불 사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네, 이걸 의미하는 것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많아야지만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나의 몸의 화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가스불이 1단과 3단은 물이 끓어오르는 자체,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헬스장 가면 가끔씩 트레이너분들이 막 내기하죠. 제가 더 빨리 빼는지, 회원님이 더 빨리 빼는지 우리 한번 내기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근육량 때문에 절대로 근육을 많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속도는.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성분들은 쉽지 않죠.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사진 보면 이렇게 마른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잘 보면 셀룰라이트가 분포한다는 거죠. 이런 셀룰라이트는 염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염증이 많으면 우리 몸에 오렌지 껍질 같은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들이 뭉치면서 경혈까지 막아주어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더 연소되는 것들이 부족해지겠죠. 손발이 따뜻한 분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고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육이 없고 셀룰라이트가 많다면 오히려 더 요요가 많이 오고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글씨가 거꾸로 나오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꼭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몸매를 만들 건지를 초이스한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키니하고 하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고준이와 같은 몸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속할 수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효리 이한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글래머러스하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운동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먹는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운동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요요가 오지 않아야지만 훌륭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요요가 오면 안 됩니다. 요요 노노. 그래서 우리 몸은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체중을 유지해야만 항상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식이요법만 잘한다면 사실 체중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굶거나 하시면 안 되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연예인들 이렇게 먹는다고 식단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 식단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린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먹고 오랫동안 즐겨 먹을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지만 요요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먹었던 도시락을 보여드릴 거예요. 현재 도시락은 아니고 규칙적으로 도시락을 쌌던 것들인데 이렇게 한 끼로 먹었던 점심 도시락이에요. 과일이 락앤락 A4용지 4분의 3 정도 되시는 거고, 옆에는 계란 3개에서 5개를 기름 없이 오믈렛으로 해서 가지고 다녔고, 내가 도시락을 쌀 수 없는 때에는 이렇게 콥샐러드에다가 플레인 요구르트 샀는데 여기다가 현미밥을 가지고 다니면서 놓고 먹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하고 오징어가 있고 나머지는 야채하고 과일인데 다이어트 할 때 오징어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선수할 거 아닐 거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더 생각을 합니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오징어 튀김을 먹는 거 말고 오징어 삶은 걸 먹으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지하의 수치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먹었던 콘프라이드예요. 이거는 어떤 때 먹었냐면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한 3시부터 6시까지 좀 많이 허기지시거든요. 저 또한 회사를 다녔을 때에는 그 시간에 떡튀순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운동 실컷 하고도 왠지 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배고프다면 이런 거 먹거나, 저는 우유를 싫어해요. 저지방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두유에 말아먹는다거나 하는 거는 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하게 먹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저는 현재는 에너지바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에너지바는 가방에 꼭 떨어지지 않는 군것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이런 스타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런 샐러드 가게에서 밀가루도 먹기는 해요. 근데 가끔이라는 거죠. 자주 밀가루를 먹지 않았고요. 이렇게 도시락을 예전에는 시켜 먹은 적도 있어요. 배달 도시락 또는 집에서 먹을 때 야채, 참치, 계란에 해가지고 밥이랑 해서 이렇게 스스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었던 적도 있고요. 정말 요요 오지 않고 다이어트 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근육,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지만 근육이 생기나요? 여성분들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하거나 운동할 때 결심이 남자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너무 틀려요. 남자분들은 헬스장 끊고 일단 프로틴 구입하고 BCAA 그리고 글루타민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고 운동을 하고, 여성분들은 아까 사진과 같이 연예인들처럼 일단 운동하면서 안 먹어요. 그러면 3일 지나면 여성분들은 지쳐서 나 못해 먹겠어 이렇게 때려치시는 거죠.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다이어트와 여자의 다이어트는 너무 차원이 틀린 거죠. 저도 이번에 대회 준비했었을 때 섹시백 나가기 전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5에서 2g 정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에 불과하죠.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정말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숫자로만 알려드려도. 이거 닭가슴살 사진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큰 한 덩어리가 120에서 100g 정도 하는데, 내 몸무게가 대부분 50kg가 넘는다고 하시면 평균 1.5로 맞춰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3덩어리 이상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한 덩어리에 23g의 단백질이 한 덩어리에 들어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3덩어리를 먹으래요. 그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양을 처음엔 줄이다가 너무 적게 먹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몇 끼에 닭가슴살을 한 덩어리씩 먹어봤는데 처음엔 소화제 먹으면서 먹었죠. 그러다 나중에 프로틴도 마시는 것도 먹고 하고요. 남성분들은 심하면은 닭가슴살 갈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청, 동물성, 식물성 다 역할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지방이 적은 식품을 먹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흡수율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밸런스를 잡아가시면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팁으로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계단 같은 것들은 다 걸어 다니기, 또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일하기, 그리고 엉덩이 운동하기, 케겔 운동 등 엉덩이에 힘주고 있기, 설거지 할 때 뒤꿈치 들기, 마트 가서 카트 대신 장바구니 가볍게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생활 습관과 먹는 거, 그리고 단백질 잘 챙겨 드시면 허기가 덜 지기 때문에 식사량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케줄, 생활계획표 짜는 거예요. 초딩도 아니지만 이런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올해 목표로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보이실까요?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금주. 성공했죠. 술 좋아했거든요. 많이는 못 먹었어도 술 좋아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쳤고요. 그리고 헬스 모임 했었던 거. 지금은 헬스 모임 안 하고 헬스장을 거의 가죠. 그리고 수업이 없거나 헬스장을 못 갔을 때는 홈요가 하기, 이런 것들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팁 중에 하나가, 저는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다니고요. 대부분 외식은 주말 같은 때 했었어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계단 사용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있을 때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끼니 때 잘 챙겨 먹는 거. 밸런스,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지만 폭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샤워 중에 림프선 마사지, 바디 클렌저 발랐을 때 다이소 가면 플라스틱 문어발처럼 생긴 거 있죠. 그런 거를 종아리, 허벅지, 복부, 팔뚝살, 그리고 쇄골 아래 림프선을 많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소하지만 순환이 좋아지시면서 내 몸도 더 많이 따뜻해지시고 라인 만들고 탄력적으로 내 몸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계획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적으시려고 하고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그림 보면은 다이어트의 불편함은 다이어트 후의 편안함을 불러온다. 저도 그걸 참 느낀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 지금은 사소하게 짧고 굵게 크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 제가 먹는 간식, 그리고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먹는 식사 같은 것들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이 동영상 보시고 곰곰이 계획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